안녕하세요. 김광산 TV의 시사팔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지사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내용지에 보면 이제 원희룡 지사가 밝힌 건데 저거 곧 정리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거라는 의미가 윤석열 전 총장을 말하느냐 아니면 갈등 봉합이 정리되는 걸 의미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지사 간에 이제 설전이 있었고 공박이 있었죠. 근데 원희룡 지사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부적절하고 경선의 공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봅니다. 사실 원희룡 지사가 왜 이 내용을 폭로를 하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두 가지라고 봐요. 이제 첫째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는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경선을 8명, 그다음에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인데 자기가 어떠한 장래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적어도 4명 안에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그 밖에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셈법도 있었다. 정치는 당연히 셈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본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너무나 경선이 공정하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경선이 공정하게 가지 않으면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엄청 크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 이준석 대표도 녹취를 공개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는 18분 중에서 이제 2분만을 녹취를 공개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압박을 가했는데 이준석 대표 이제 공개하지 않았죠. 아마 18분 이게 다 공개가 돼버리면 굉장히 파장이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내용에 오히려 저거 정리된다 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거 정리된다와 관련된 갈등은 봉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이랄지 대권 후보들에게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잠정적으로 봉합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태경 의원이 나섰어요.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를 계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양심이 없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하태경 의원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역시 정치의 셈법이 아닐까? 이미 이제 봉합 과정에 있는데 왜 원희룡 지사에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공격을 하는 것은 또 이건 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자기의 어떤 정치 이익을 위한 셈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봉합된 상태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는 잘 갈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도 갈등할 수 있는 게 2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는 사실 공공연하게 이제 서병수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는데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는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이번에 통화 내역 공개로 말미암아서 이준석 대표가 공정성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지를 부른다면 또 하나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 아마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경선 관리 자체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중립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갈등 요인은 경선하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제 역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 중에서 가장 본선에 경쟁이 없는 사람에게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유승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경선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항상 경선 과정에 있어서 역선택 문제는 우리 선거 역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는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경선이 왜곡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역선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역선택을 해주는 것이 본인한테는 유리하고 경선에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이제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역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큰 과제인데 표본이 굉장히 많으면 이 역선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표본이 많지 않았을 때는 또 역선택이 좌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적어도 중도층이나 지지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론조사에 반영을 해야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건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제 후보들은 유불리에 의해서 이제 역선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뭐 역선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선택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 후보하고 불리를 받는 후보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요즘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제 한발 물러선 입장인데 이준석 대표 계속 SNS를 한다라 했지 또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하면 이것도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또 당대표가 됐을 때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쳐주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본인이 너무나 가벼운 처사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젊은 대표잖아요. 그러면 당내 개혁에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국민의힘의 어떤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올드보이당, 가진 자의 당, 굉장히 구태의연한 당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대여 투쟁입니다. 사실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신선하게 대여 투쟁을 하면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에 치명상을 입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젊잖아요. 그러면 2030을 잡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선 관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개혁, 그리고 여권에 대한 투쟁, 그리고 정책과 비전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아마 이것만 잘 수행하고 내년 대선에서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인으로서 유상은 거의 대권 후보에 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